안녕하세요. TV 견엑씨입니다. TV 견엑씨의 역사 여행 그때 그 장소에서 31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다들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의 피와 살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병자호란 후에 조선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버티다가 결국에는 청나라에 항복을 하였습니다. 이제 항복할 때는 이제 뭐 상호 조약 같은 걸 맺죠. 그래서 이때도 청나라에서 요구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 조건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조 15년 1월 24일 용골대가 하늘칙서를 가지고 오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좀 여기 내용이 좀 긴데 이게 중요 핵심 내용만 뽑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청나라와 군신관계를 맺을 것, 명나라와 수호를 끊고 그들의 연호를 버릴 것, 임금의 장자와 제일자를 인질로 삼고 제 대신은 아들 혹은 동생을 인질로 보낼 것, 명나라를 공격할 때 군사를 보낼 것, 성절, 정조, 경조 등의 일이 있으면 예를 올리고 그 예는 명나라와 다름이 없도록 할 것, 포로가 도망쳐 조선으로 들어오면 청나라로 다시 보낼 것, 성벽을 수리하거나 신축하지 않을 것, 내외의 재신과 혼인을 맺어 화우를 굳게 맺게 할 것. 그리고 여기서 세패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 세패라고 하는 것은 그 매년 중국에 보내는 곡물,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조공품 이런 것입니다. 이거를 품목을 일일이 다 정해놨는데 그 품목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걸 일일이 열거해드리기는 힘들고 여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이 황금 100냥, 백은 1000냥입니다.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충당할까요? 당연히 백성들의 세금으로 충당을 하겠지요. 당시 병자호란으로 국토는 팽폐해지고 많은 사람들은 죽고 많은 사람들이 인질로 잡혀간 상황에서 남아있는 백성들은 세금 부담까지 추가로 얹게 되는 것입니다. 더 살기 힘들어졌겠죠. 그 다음에 이들을 좀 더 힘들게 한 거는 포로 문제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당시 청나라의 수도 심양에는 조선인이 60만 명이 되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았다는 내용인데요. 이때 특이한 것은 청나라가 포로를 잡아갈 때 사대부집 자제들을 좀 많이 잡아갔다고 합니다. 일반 백성들도 많이 잡아갔지만 그 이유는 바로 속환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 속환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를 돈 받고 다시 파는 겁니다. 즉 조선인들을 데려와가지고 돈을 받고 조선으로 다시 돌려보내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돈 많은 사대부집 자제들을 많이 데려갔다고 하는데, 청나라 입장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그 효과는 매우 톡톡히 보았습니다. 자, 속한 값이 매우 폭등하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이성구 때문입니다. 자, 실록 기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조 15년 7월 7일 양사가 자의정 이성구가 속하는 값을 올렸다며 파직을 청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양사가 또 아뢰기를 자의정 이성구는 국가가 황급할 때 병조판서 겸 부대찰사로서 마침내 나라의 일이 이렇게 되게 하였으니 김유와 경중의 구분이 있기는 하나 혼자만 그 죄를 면할 수 없고, 또 아들을 속할 때 1,500금이나 주어 속가가 매우 비싸져서 가난한 백성이 속하고 돌아올 희망을 아주 없어지게 하였으므로 중요해서 원망하고 욕하니 이성구를 파직하소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세패 잠깐 말씀드렸는데 세패도 금 100냥, 은 1000냥이었습니다. 근데 이성구라는 자가 자신의 아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금 1500냥을 지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청나라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조선인들은 아무리 값을 높이 불러도 데려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값을 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 최명길이 상소를 올린 것이 있습니다.
인조 15년 4월 21일 포로를 속환하는 문제에 대한 최명길의 차자란 기사가 있는데, 우의정 최명길이 차자를 올리기를 속환하는 일은 오늘날의 급한 일입니다. 일찍이 정묘년 화친을 약속하였을 때 당시에는 한 사람의 값이 겨우 10여 필이었는데 지금 들으니 유림도 역시 공유덕 경중명과 함께 열량으로 약정하였다고 합니다. 점점 값이 올라가는 것은 모두가 속환에 다급하여 값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으므로 비싸게 요구하는 패단을 초래하게 된 것으로, 조정에서 금제를 설치하여 사람마다의 값을 노소와 지천에 따라 차등을 두더라도 많은 자의 경우 100냥을 넘지 못하게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를 데려올 때 100냥 이상을 줄 수 없게, 주지 말도록 법으로 정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일들 때문에, 이러한 사대부들이 값을 올려놓은 것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속환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어렵게 속환을 해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고통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부녀자와 여인들은 그 고통이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조선으로 속환하여 돌아온 부녀자나 여인들을 환향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라는 뜻인데, 자, 지금 이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회적으로 논의거리를, 그러니까 당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인조 16년 3월 11일 신풍부원군 장유가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부녀자들의 이혼 문제에 대해 개하다라는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당시 사대부들은 마음대로 이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혼을 허락해달라고 상소를 올린 것입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신풍부원군 장유가 예주에 단자를 올리기를 외아들 장성진이 있는데 강도의 변에 그의 처가 잡혀갔다가 속한되어 와 지금은 친정부모 집에 가 있다. 그대로 배필로 삼아 함께 손주의 제사를 받들 수 없으니 이혼하고 새로 장가들도록 허락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전승지 한의겸은 자기 딸이 사로잡혀 갔다가 속한되었는데 사위가 다시 장가를 들려고 한다는 이유로 그의 노복으로 하여금 격쟁하여 원통함을 호소하게 하였다. 형도에서 예간으로 하여금 처치하기를 청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주의 부녀자가 한둘이 아니니 조정에서 반드시 10분 참작하여 명백하게 결정한 뒤에야 피차 난처한 걱정을 없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남자 쪽에서는 이혼을 하게 해달라고 상소를 올렸고 여자 쪽에서는 억울하다라고 상소를 올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가 많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결과로 말씀하면 이 기사의 결과만 말씀드리면 이때 최명길이 그러한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혼을 허락을 하면 아예 속한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포로로 있었다고 해서 꼭 정절을 잃었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 이를 허락하면 안 된다라고 최명길이 주장을 하였고 인조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자, 문제가 여기서 일단락 되는 듯 되었어야 하는데 그 후에도 논란은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조는 어떠한 방도까지 내었냐 하면, 자, 회절강에서 몸을 씻으면 과거를 묻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회절강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오프닝에서 보여드렸던 홍제천입니다. 그래서 당시 부녀자들과 여인들이 이 홍제천에서 몸을 씻으며 과거가 씻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잔인했습니다. 자, 이 기사의 뒷면 이어지는 내용을 계속 살펴보면 인조가 허락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뒤 사대부집 자제들은 모두 다시 장가를 들고 다시 합한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의 주인공인 장유 또한, 장유의 아들이죠. 아무튼 장유 또한 장유의 부인이 몇 년 있다가 칠거지약을 들어서 다시 이혼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이때 인조는 이를 관례로 삼지 말라. 즉 이번만 특별히 허락을 한다라는 조건으로 이혼을 허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부녀자들과 여인들은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많은 그 부녀자와 여인들은 자살에까지 이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할 건데, 마무리는 제가 지금까지 쭉 이어온 그 기사, 그 실록의 기록에 마지막에 그 사신이 논평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사관이 당시 이게 실록을 기록한 사람이 자신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논평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언급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신은 논한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연려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으니 이는 저리가 국가에 관계되고 우주의 동량이 되기 때문이다. 사로잡혀갔던 부녀들은 비록 그녀들의 본심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변을 만나 죽지 않았으니 저리를 잃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미 절개를 잃었으면 남편의 집과 의리가 이미 끊어진 것이니 억지로 다시 합하게 해서 사대부의 가풍을 더럽힐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다. 100년 동안 내려온 나라의 풍속을 무너뜨리고 사만을 들어 오랑캐로 만든 자는 명길이다. 통분함을 금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100년을 이어온 사대부의 가풍. 뭐 가풍 지켜줘야죠. 만약 그 가풍이 정말로 누가 봐도 우러러 보면서 저 가풍을 이어받아야겠다. 저 가풍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가풍 이어가야지요. 그러면은 그 가풍이 당시 사대부의 가풍이 그런 가풍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조 15년 9월 21일 김경진을 사사하고 강지은 변희척을 차명에 처하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 안에 그 김경진을 사사한 이유를 좀 자세히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은 김유의 아들이고 이민구는 병조판서 이성구의 아우이고 홍명일은 자의정 홍서봉의 아들인데, 자, 낯익은 이름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김유는 인조반정 때 총대장이었죠. 군사를 이끌었던 총대장. 그 다음에 이성구, 제가 속한 때 말씀드렸죠. 자기 아들 데려오기 위해서 금 1500냥을 쓴 인물. 그 다음에 자의정 홍서봉이 나오는데 자의정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인조반정 때 3등 공신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의 자제가 사사가 됐습니다. 자, 어떠한 연유였는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은 병자호란 당시에 강도의 수비를 담당하였는데, 이들은 명을 받고 나갈 때 새 집의 짐이 심리에 잇달고 그 집 사람의 행색이 매우 화사하므로 서울에서 피란하는 자가 분하여 욕하였다. 강도에 이르러서는 적병이 날아서 건널 형세가 아니라 하여 날마다 술에 취하는 것을 일삼으므로 피난한 사자들이 분통 터져 두어 줄에 글을 지어 검찰사에 막하로 보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0년이나 이어온 가풍, 나라가 지금 전쟁 상황인데 호란으로 인해서 국토가 유린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화도에서 술을 먹었습니다. 맨날. 그것도 그게 100년을 이어온 사대부의 가풍인 것입니다. 참 대단한 가풍이죠. 자, 그리고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연려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이때 임금이 인조입니다. 인조가 어떻게 왕위에 올랐는지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다들 알고 계십니다. 인조 반정으로 기존에 있었던 왕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을 추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뭐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 어쩔 수 없어서 충심을 버렸다. 본인들이 한 것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거고,
부녀자들과 여인은 어쩔 수 없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본인들의 무능력으로 전쟁이 발생하였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국가는 위기 상황에 봉착을 하였으며 많은 백성, 부녀자들과 여인들을 포함한 많은 백성들이 심각한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들 자존심, 체면을 세우기 위한 책임 회피 적당히 하셔야죠. 무릎 꿇고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4대분의 가풍이요. 본인들의 가풍이 그 백성들의 고통보다 더 중요하진 않을 것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TV게넥시의 역사여행 그때 그 장소에서 31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